이번 시간에는 선행교육 예방정책 및 관련 예방활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연수는 1부 선행교육 예방정책, 2부 선행교육 예방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1부 선행교육 예방정책 중 첫 번째, 선행교육 예방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선행교육 예방정책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선행교육 혹은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첫째,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둘째,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선행교육은 교육 관련 기관이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혹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 및 학습의 주체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어째서일까요?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학생의 창의력 개발이나 인성 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더 나아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공교육 정상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선행교육 예방정책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공교육 정상화법입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법은 특별법으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의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 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 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는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는 1에서 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 및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이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 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선행교육 예방정책 중 두 번째, 선행교육 예방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정책은 대학 입학 전형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 대회,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체육, 예술교과군,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교과군,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선행교육 예방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선행교육 예방정책 위반 사례로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 또는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중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선행교육 예방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민원이 처리됩니다. 첫째,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합니다. 둘째, 학교의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장학지도 혹은 조사 및 감사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을 통보합니다. 셋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 후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끝으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학교가 명령 불이행 시 학교장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적 혹은 재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선행교육 예방정책 중 세 번째, 선행교육 예방정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행교육 예방 효과는 2014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행 출제 금지를 위반한 대학의 비율과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일부 중고교 입학 전형의 선행교육 및 평가 출제 위반 건수가 2016년에 23건에서 2019년 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위반 또한 2016년에는 393건이었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9년에는 7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 현장의 선행교육 관련 인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평가를 실천하고 있고, 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선행교육 관련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 각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논술, 구술문항 등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별 고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부 선행교육 예방활동 첫 번째, 입학 전형과 선행교육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평가의 대상은 각 대학에서 출제한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선행학습 영양평가 후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대학은 정원의 10% 모집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대학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부 선행교육 예방활동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학년이나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역시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내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교과의 특성상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계획과 운영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교과별 지도계획을 수정하고 수정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를 재학생과 입학 예정 학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봅시다. 먼저 재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앞서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및 제공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입학 예정 학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 입학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것 역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진도 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도 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경우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 계획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 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동일 학년에서 2학기 교육과정을 1학기로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도 계획표에 명시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한 학기 내에서 위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어긋나지 않게 진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방식 자체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하게 될 학습 순서가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 교육에 해당됩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 교육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 교육 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AP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 교육인가요? A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생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졸업 이전에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수강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동아리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진도 계획 등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 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 범위에서의 심화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에 따른 선행 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2부 선행교육 예방활동 세 번째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거나 교내 대회를 관리할 때에도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 평가 시에는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대회에서 교과 교육 내용을 다룰 경우 대회에 참여한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와 공모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평가 및 교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를 재학생과 입학 예정 학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봅시다. 먼저 재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혹은 학년별 진도 계획에 앞서서 교과 평가를 실시하거나 각종 교내 대회를 운영할 경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학 예정 학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 입학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 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볼까요?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 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진도 계획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억각과 동의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나 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 학년별 진도 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에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에 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 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학 단계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부 선행교육 예방활동 네 번째 방과 후 학교와 선행교육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 후 학교 과정은 학교 교육 과정에 기반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교육 과정에 앞서는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편성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과정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방과 후 학교 교육 내용을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방과 후 학교 교재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들이 있는데요. 방학 중 고등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을 앞당겨 편성 운영되는 경우,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지정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선행교육 예방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끝으로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 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 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 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되어 있지 않은 교과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거쳐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에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편성 운영되는 선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최저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나요?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휴업일 중 편성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과정과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일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은 소외지역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 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을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초등 1에서 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자격증반 혹은 인증시험 강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반드시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좌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자격증을 학교 내 평가나 선발 등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선행교육 예방정책 및 관련 예방활동들에 대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